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굿모닝이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성을 떠나서 한번 요즘 한 이슈인 우리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소식은 좀 어느 정도 접하고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요즘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벌써 계좌만 한 250만 개 정도 되고 대기 자금만 해도 4조 6천억이 된다. 4조 6천억.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정년 퇴직한 사람들도 보통 암호화폐를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을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알트코인에 투자한 거예요.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 암호화폐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를 투자를 했어요. 뭐 계좌 개설까지는 뭐 자녀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후 매매는 뭐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퇴직하신 분이. 그래서 그분은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 수익이 이제 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코인 투자를 뭐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 등 그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는 있어요. 현재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 투자에 뭐 뛰어들고 있고 계좌하고 예탁금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거죠. 실명 계좌가 벌써 250만 개 넘어섰고요. 투자자 예탁금만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4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김병우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빗썸, 업비트하고 코인원, 코빗. 여기에 개설된 실명 확인 계좌 수가 벌써 250만 1769개고요. 2020년 말 계좌 수가 한 133만 6,425개였으니까 한 두 달 만에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국내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야 하는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계좌 수만 해도 합산한 거예요. 계좌 수만.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암호화폐를 사기 위한 실타는 더욱 두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2월 말 기준 거래소 4곳에 투자자 예탁금만 해도 4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했죠. 20년 말에는 한 1조 한 7,500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2.5배 늘은 겁니다. 계좌보다 예탁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한 8,700억, 2분기에는 한 8,856억, 3분기에는 한 9,180억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예탁금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탁금 규모만 따지면은 그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것은 주로 3, 40대예요. 연령별 예탁금이 30대가 많이 하네요. 1조 5,700억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많이 합니다. 1조 2,300억 정도 하고 있어요. 50대 분들도 한 7,200억 정도 하고 있고 20대도 한 6,860억 정도 이렇게 순으로 나고 있네요. 60대 이상의 실버 투자자가 쟁여놓은 돈만 해도 한 2,900억 정도 된답니다. 60대 이상도. 일단은 늘어나는 건 투자 대기 자금뿐만 아니라 그 뜨거워진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요. 거래 금액도 급증합니다. 거래 금액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올해 1분기 거래 금액만 해도 한 1,486조 2,700억이랍니다. 1,486조. 엄청나죠? 지난해 연간 거래 금액이 357조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거래 금액은 1월 달에는 한 292조, 2월 달에는 463조, 3월 달에는 730조. 막 매달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일 거래액도 이제 코스피 시장을 앞질러 버렸어요. 이제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 마켓캡에 따르니까 19일에 오후 5시 기준으로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액이 25조 8,500억입니다. 같은 날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보다 많아요. 코스피는 한 15조 1,700억인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더 많다는 거죠. 이렇듯 그 암호화폐 투자가 이제 제대로 이제 탄력을 받은 건 연초부터 가격이 오르면서예요. 비트코인이 올해 1월 2일 날
$33,000달러를 넘어선 뒤에 지난 14일 $64,000달러를 돌파했어요.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최고점이던 지난 16일 45센트에 거래돼 가지고 연초 0.47센트와 비교하면은 한 9,500% 상승을 한 겁니다. 반면에 지난해 연말부터 오르세였던 주식시장은 조정기를 겪고 있어요. 그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25일에 3,208 정도 찍었는데 최고점을 찍은 뒤 한 3,000에서 3,200을 오가면서 좀 횡보를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74조 한 4,500억 정도에까지 늘었던 주식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 15일 기준에서 65조 6,53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1조 2,927억이었던 개인의 일평균 순매수 금액도 4월에는 한 200억 원대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은 한 30에서 40%의 고수익에 익숙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서니까 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고수익의 비트코인 등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식시장 재미없으니까 다들 막 코인 한다고 코인 쪽으로 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다들 암호화폐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 그런 불안감인 이른바 포모죠. 포모 증후군 그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주식이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거의 코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암호화폐 투자로 뭐 수십억을 벌어 직장을 퇴사했거나 100만 원을 수억 원으로 불렸다는 투자 성공리가 이제 퍼진 탓이겠죠. 그 직장인이 뭐 정모 씨도 포모 증후군에 최근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해가지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분은 주식을 정리해서 3천만 원 가량을 밀크와 메디 등 일반 투자자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그런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이 오른 비트코인으로는 큰 대박을 내기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도치코인만 해도 이제 100배 넘게 올랐는데 그 투자인 코인 중 하나만 상승해도 나머지 코인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웃깁니다. 요즘은 개당 그 10원 단위 알트코인이 수백 원으로 오른 일이 이어지니까 결국 뭐 불패 신화와 뭐 풍부한 유동성이 결합돼 가지고 결국 알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알트코인은 깜깜이 투자가 많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거래소가 발행량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과열 속에서 각국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쪼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현재 출렁이고 있어요. 지난 16일에 터키 정부가 이제 상품과 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조세에 나선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락을 했죠.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불법 거래, 그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미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크래켄이 그 제시 파월 그 최고경영자 CEO가 그 CNBC에 나와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단시간에 해소되기 힘들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엄중한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빈틈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상장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30개의 암호화폐가 새로 상장을 했어요. 이 중에 97개가 상장 폐지됐고 그 일본은 금융당국의 화이트리스트 코인 심사를 거쳐야 상장이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김병욱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금융당국 관계자도 그 자금 세탁이나 그 투자 사기 등 그런 불법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암호화폐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아직. 그래서 투자자 보호 등의 법적 규제가 여전히 공백 상태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그 특정 금융정보법은 실명 계좌 확인 등 자금 세탁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투자자 보호와는 무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제도화해달라고 금융당국 등에 요청했는데 현재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요즘 코인이 이슈긴 이슈입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이렇게 몰려가지고 나중에 또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뭐 이게 급변동이 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정체 없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트코인 등.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고 이게 또 코인에 관련된 그 보호자가 이게 보호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법적 규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요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충 뭐 웬만한 주식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코인으로 많이 옮겨가는데 하여튼 뭐 코인에서 뭐 돈 벌었다는 분들도 막 들리니까 더욱더 이쪽으로 많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갈 정도로 꼼꼼하게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오늘은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코인이라는 게 이렇구나. 아직까지는 코인이 좀 약간 불안전하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삼성에 굳굳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